자, 한때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전기차 시장, 요즘 좀 주춤하죠? 바로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이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따라잡아서 한 단계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뒤처질 것인가. 오늘 분석은 바로 이 거대한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모두가 열광했던 이 전기차 혁명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과연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고요. 바로 현실입니다. 메리츠 증권의 이 보고서를 보면 GM이나 포드 같은 자동차 업계 거인들이 이미 야심차게 내놓았던 전기차 생산 계획을 줄이거나 미루고 있다는 게 명확히 보이죠. 시장에 뜨거웠던 열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이 둔화는요, 단순히 신문 헤드라인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아니,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러냐고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북미에서 차량 구매 보조금이 딱 폐지되니까 불과 한 달 만에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45%나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죠. 그리고 이런 혹독한 시장은요, 모두에게 똑같이 힘들지 않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분석처럼 테슬라 같은 강자는 살아남아서 격차를 더 벌리고요. 힘없는 후발주자들은 이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승자 독식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우리는 업계 전체의 판을 흔드는 막강한 경쟁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중국의 CATL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업들 상황은 어떨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국내 배터리 3사의 공장 평균 가동률인데요. 2023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프가 고꾸라지는 게 보이시죠? 전기차 수요가 확 줄면서 공장의 절반 가까이 그냥 멈춰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평균 가동률이 50% 수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조 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최첨단 공장의 절반이 그냥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건 엄청난 비효율이고 또 회사에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시각에 경쟁사인 CATL은 어땠을까요? 이 자료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전기차 EV보다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사업의 이익률이 훨씬 더 높게 치솟고 있죠. CATL은 이미 새로운 먹거리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격차가 더 뚜렷해집니다. 한쪽은 공장 절반이 멈추고 재무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28%가 넘는 이익률을 내면서 새로운 투자금까지 끌어모으고 있죠. 정말 상황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와, 여기까지 보면 정말 암울하죠. 주력 시장은 멈춰섰고 경쟁자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대로 정말 끝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구원투수가 자동차 시장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거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AI 붐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 자료 예측을 보면요. AI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을 전력량이 말 그대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50년에는 무려 3000테라와트시. 와, 이게 현재보다 수십 배나 많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전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반드시 전기를 어딘가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해답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인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걸고 전략적인 방향 전환, 즉 대전환을 시작하는 거죠. 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요. 그 전략,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놀고 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이제 거대한 ESS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라인으로 바꾼다. 둘째,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좀 더 저렴한 LFP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이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LFP 배터리냐고요? 이 차트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ESS 시장의 89%, 거의 대부분을 LFP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LFP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셈이죠. 그리고 이 전략은요, 그냥 계획이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발빠르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서 LFP 기반 ESS 양산을 시작했고요. 삼성 SDI는 생산 목표를 확 늘렸습니다. SK온 역시 첫 대규모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죠. 모두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판을 좀 더 크게 볼까요? 이 배터리 전쟁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장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정학적인 변수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증거인데요.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특히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2026년에는 거의 60%에 육박할 전망이에요. 이건 사실상 중국 제품은 미국 시장에 발도 붙이지 말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건 그냥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AI 시대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돌리는 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안보 문제라는 거죠. 안정적인 전력망이 곧 국가 핵심 인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보호막이 쳐진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산업이 마주한 근본적인 질문, 추격이냐, 도태냐?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AI라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 건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파란색 선이 공급, 회색 선이 수요인데요. 그 격차가 엄청나죠.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배터리가 쏟아져 나오는 극심한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이건 결국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치킨 게임, 즉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AI를 위한 ESS로의 전환은 분명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찾아낸 귀중한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생명줄을 잡으려고 뛰어드는 이 공급 과잉의 바다에서 결국 승패를 가르는 건 속도, 그리고 이 지정학적 변수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일 겁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은 이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넘어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의 미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될 것입니다.